자, 제가 여기 중요라는 단어를 세 번을 썼습니다. 저 이런 거 보통 많이 안 하잖아요. 그쵸? 이 말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조언은 무엇이냐 하면은, 네, 안녕하십니까. 강원국입니다. 제가 이 투자와 인생 성공 전략 시리즈, 시장의 마법사들에게 배운다. 이 시리즈를 올해 좀 쉬었죠. 예, 이제 그냥 지속합니다. 요번에 이제 여덟 번째 레슨인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여덟 번째 레슨이 그 이 책의 하이라이트, 이 시장의 마법사들에게 배운다 시리즈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, 저희는 요번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. 그 대부분 그 투자 고수들은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고수들도 정말 많았었습니다. 네, 초중급자와 고수를 구분하는 척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? 네, 폴 튜더 존스가 답변을 합니다. 돈 버는 데 집중하지 마라. 가진 것 보호에 집중하라 라고 했는데, 네, 바로 그겁니다. 초중급자는 많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고, 고수들, 초고수들은 어떻게 하면 안 잃을까?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. 자, 투자자 중에 그 그리고 황제인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셨느냐? Rule number one, never lose money. Rule number two, don't forget rule number one. 이라고 하고 그 번역은 밑에 적혀 있습니다. 네, 저도 이런 말을 했죠. 물론 저는 고수도 아니고 지렁이지만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터득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조금만 잃는 데 집중하고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 크게 딴다. 이겁니다. 제 경험은 이거고요. 안 잃으면은 언젠가 크게 따게 됩니다.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? 자, 제가 여기 중요라는 단어를 세 번을 썼습니다. 저 이런 거 보통 많이 안 하잖아요. 그쵸? 이 말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조언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기 전 언제 팔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저자인 슈베이거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조언을 10자로 요약한다면은 바로 이거다. 영문으로는 Know where you will get out before you get in 인데 네, 신기하게도 사기 전 언제 팔지 알아라 라는 게 10자이고 영문으로 Know where you will get out before you get in 이것도 10개 단어입니다. 한번 세보세요. 자,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 코브너라는 슈퍼 트레이더가 이런 말을 했죠. 자, 우리는 매수 후에는 객관성을 잃는다. 그 다음에는 우리는 손실을 합리화해가지고 손절을 미루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하셨지만 전 좀 더 적나라하게. 자, 일단 매수 전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거의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돈이 딱 들어갔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짜잔! 이제 우리가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. 예, 바로 이게 문제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로 변신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일 때 언제 파는지 그거를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시죠. 아니, 이 주식이 오를지도 모르고 내릴지도 모르고 행보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팔지 어떻게 알란 말이요? 이렇게 하는데 제 답은 이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주식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. 오른다, 내린다, 횡보한다. 이거밖에 없는데, 물론, 파는 룰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, 뭐 가장 심플한 거는 고점에서 20% 까이면은 팔기. 뭐 이런 게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예를 들면 제가 100으로 샀다. 그러면은 80으로 떨어졌다 하면 20% 손해보고 손절을 하는 거죠. 네, 100에서 이제 12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, 뭐 예를 들면 다시 100으로 떨어지면은 본전에서 팔기.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150까지 올라갔다. 그럼 우리는 130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파는 겁니다. 아니면 200까지 쫙 올라갔다. 그러면 이제 180에 팔고 뭐 300까지 올라갔다. 270에 팔고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요건 지금 정확히 고점 대비 20% 하락 시 매도는 아닌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룰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. 다 나름대로.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고 원숭이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룰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. 왜냐면 우리가 인간일 때 만들어 놓은 그 룰을 원숭이 때 따르는 거.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슈웨이거도 Know where you will get out before you get in. 이게 가장 중요한 조언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저도 슈웨이거랑 100% 동의를 합니다. 근데 손절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니까? 이것도 고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.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. 이제 오시아라는 매니저에 따르면은 이 양반이 지금 펀드를 이제 접었다고 하죠. 이제 노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분이 말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어떻게 그 손절 포인트를 잡는가? 자, 일단
어디까지 떨어지면 내가 틀렸는지 정한다라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말을 했는데 저는 딴 레슨을 통해서 압니다. 변동성에 맞춰야 된다는 거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10% 20%막 움직이기도 합니다.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손절선을 5%로 잡아놔요. 그러면은 하루 종일 손절만 하다가 끝납니다. 왜냐면은 그 하루에도 10% 20%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사가지고 5%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좀 넓게 잡아야 되는 거고 뭐 반대로 예를 들면 채권 이런 거는 변동성이 좀 적으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폭도 적죠. 그래서 손절선도 좀 좁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. 변동성에 따라서 손절선 일단 잡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케이 그러면은 손절선을 잡았는데 그럼 내가 틀려가지고 이제 손절을 할 경우에 내 자산을 얼마를 날릴지 그거를 미리 정하라라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1%라고 했다고 칩시다. 대부분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내가 틀리면은 자산의 몇 프로를 까일까 하면은 대부분 1% 또는 2%로 많이 답을 했고요. 0.5% 답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케이. 그러면은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틀리면은 1% 또는 2%만 까이게 그 금액을 투자를 하라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번 음비해 보세요. 자, 그러면은 거기 제가 숫자로 설명을 드렸죠. 오케이. 가장 위에 보면은 오케이.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10% 떨어졌다 하면은 오케이.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겠어. 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이제 틀리면은 나는 총 자산의 1%만 잃고 싶어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총 자산의 10%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. 왜냐면은 제 자산 10%를 투자를 했는데 그 걔가 이제 10%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우리는 총 자산의 1%를 잃게 되겠죠. 그쵸?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오케이 근데 나는 좀 용기가 있어 오케이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틀리면은 나는 자산의 2%를 까이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결심을 했다 하면은 그럼 우리는 우리 그 총 자산의 20%를 투자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20%를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제 10%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총 자산의 2%를 잃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맨 마지막 가장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오케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얘가 20% 떨어지면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겠어. 그때는 손절을 할 거야.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틀리면은 나는 총 자산의 2%를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.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. 내가 총 자산의 10%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. 10%를 투자를 했는데 얘가 20% 이제 까이면은 내가 손절에 들어가겠죠. 그러면은 저는 총 자산의 2%를 잃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얼마를 베팅할까? 굉장히 명확한 룰을 알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여긴 또 플렉트라는 매니저인데 이분은 절대로 1년에 5% 이상 안 까이는 전략을 개발해냈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플렉트라는 사람은 이제 헤지펀드를 하는데 또 다른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본전에서 3% 까이면은 투자금은 50%를 회수를 해오고 여기서 또 3% 까이면은 그 해는 투자금 아웃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그 플렉트라는 사람이 맥시멈으로 잃을 수 있는 돈이 연 4.5%가 되겠습니다. 왜냐면은 100에서 시작을 해요. 근데 3% 깨져가지고 100이 97 됐습니다. 꺼져 임마 하면 50을 회수해 오겠죠. 그럼 나머지 50 가지고 또 3% 까였어요. 그러면 이제 1.5가 까이게 된 겁니다. 그러면은 총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투자한 매니저가 잃을 수 있는 돈은 그 연 4.5%가 되겠죠. 그리고 4.5% 잃어서 꺼져 임마 하면서 그러면은 그 돈을 다시 회수해 옵니다. 네, 근데 이렇게 하면 매니저들이 무서워서 투자를 하겠어? 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닌 게 처음에만 조심하라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본전 근처에서는 매우 조심하고 조심조심해서 3%안 잃게 하다가 이제 좀 수익이 난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에서 까이는 거는 이 사람이 봐줍니다. 예를 들면은 100을 가지고 120을 만들었는데 그게 115가 됐다. 그거는 상관없습니다. 단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97 밑으로 갔다. 그럼 너 꺼져 임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익을 내는 매니저들은 좀 더 리스키하게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만들어 준 겁니다.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.
네,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분명히 내가 샀는데 가격은 떨어져. 근데 그래도 내 논리와 생각이 아직도 맞는 것 같아. 네, 물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자, 그러면은 이제 개미들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합니다. 이놈이 떨어져? 내가 산 거보다 더 떨어지면 더 싸진 거잖아. 오케이, 더 투자하자. 올인!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, 네, 고수들은 다르게 합니다. 오케이, 내가 아직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가격을 리스펙을 해야지. 일단,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, 일단 그러면은 절반을 팔자. 그럼 50만 원만 남겠지? 근데 가격이 또 떨어지네? 오케이, 그러면 그 50만 원 중에서는 또 절반을 팔자. 그래, 그럼 남은 돈은 어차피 큰 돈이 아니잖아. 그럼 그거는 이제 빅딜이 아니지. 이런 식으로 고수들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아직도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은 얘네들이 일단 팔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센 개미들은 내가 샀는데 얘가 떨어졌어. 오케이, 그럼 더 싸졌어. 다 그러면은 추가 투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크게 망하는 거고요. 이 고수들처럼 내가 맞는 것 같은데도 떨어지면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경우, 얘가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. 그래, 내가 맞는 것 같은데, 나 어떻게 해야 돼? 왜 그렇지? 왜 그렇지? 하면은 우리는 이미 벌써 원숭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마커스라는 사람은, 야, 혼란스러운 말이야. 일단 다 팔어. 그리고 하루 동안 쳐 자는 거야.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모든 게 클리어, 명확해진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우리가 팔고 쳐 자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변신을 합니다. 이제 얘에서 하룻밤 자면은 따당 이렇게 되는 거죠.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거죠.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가 모르고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일단 다 팔고 하룻밤 쳐자라. 이게 이제 중요한 조언입니다. 요약. 아마 요번 여덟 번째 레슨이 마법사 시리즈 하이라이트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자, 정말 중요합니다. 모든 고수의 투자 목표는 잃지 않는 것,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, 생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이 여기서 나왔죠. 사기 전 언제 팔지 알아라. 라고 누구였냐, 그거. 누가 말했는지도 까먹었네. 어쨌든 사기 전 언제 팔지 알아라. 이거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. 그리고 손절선을 어떻게 잡는가? 오쉬아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. 변동성을 통해서 일단 손절선을 확정합니다.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날뛰는 그런 자산은 손절선을 좁게 잡으면 안 되고 넓게 잡아야 되고,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그 손절선도 이제 적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틀려가지고 손절을 할 때 총 자산을 얼마를 까일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투자 비중을 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플래트라 사람을 통해서 한 해에 절대로 5% 이상 안 잃는 비법도 대공개했고요. 그리고 마커스가 그 말을 했죠. 정 모르겠으면 다 팔고 하룻밤처럼 모든 게 명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. 네, 여러분. 저는 이 그 챕터 8를 통해서 배운 게 감명 있게 본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 레슨은 그 초보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나 중고급자 한번 주식시장에서 된통 깨진 사람들은 막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그래 저게 맞았어. 에이 내가 그거를 더 전에 알았으면 이렇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덜 슬픈 테마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,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고, 그리고 알람 설정 아시죠? 네, 이미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